매일 수백만, 수천만 명의 승객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철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건 바로 철로 자체에 숨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언어 같은 건데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언어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KTX 같은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캄캄한 터널이 있거나 아니면 급커브가 있다고 해보죠. 기관사는 당연히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열차는 어떻게 그 너머에 있을지 모를 위험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소통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빨간불, 초록불 같은 그런 신호등이 아니고요. 일종의 숫자로 된 언어로 열차랑 선로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시스템을 우리가 ATC, 즉 자동열차 제어 장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선로가 열차한테 직접 말을 거는 아주 놀라운 방법인 셈이죠. 이 ATC라는 게 뭐냐면요, 선로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의 속도,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정지까지 자동으로 제어해서 혹시 모를 운전자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관제탑이 딱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처럼 단순히 가세요, 멈추세요 하던 신호등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중요한 기술 발전이었던 거죠.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속도가 곧 신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로가 속도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열차랑 직접 소통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속도의 언어라는 건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고 열차는 또 어떻게 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언어의 단어들은요, 다름 아닌 전기신호, 바로 주파수입니다. 선로에다가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주파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주파수가 열차한테는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의 명확한 명령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표가 바로 그 ATC 사전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지 않나요? 보세요. 선로에 아무 신호가 흐르지 않으면 그건 속도 코드 00, 즉 정지하라는 뜻입니다. 시속 0km죠? 만약에 75Hz 주파수가 흐른다? 그러면 시속 30km 이하로 달려라 하는 뜻이고요. 120Hz면 60, 180Hz면 90, 이런 식으로 주파수 자체가 바로 속도 제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 전체 선로에 똑같이 보내는 건 아니고요. 선로를 잘게 구역으로 나눠놓습니다. 이 구역 하나하나를 우리가 폐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로 이 폐색 구간마다 앞열차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이 구간은 시속 60km로 가도 안전하겠다? 아니야, 저긴 30km로 줄여야 해.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속도 코드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폐색이 속도 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대화는 대체 누가 시작하고 어떻게 전달되는 걸까요? 메시지가 선로에서부터 열차의 두뇌, 그러니까 제어 장치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정보의 흐름은 굉장히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먼저 선로 옆에 있는 지상 장치가 이 구간은 시속 90km야 하고 속도 코드를 딱 만듭니다. 그럼 궤도 회로라는 게 이 코드를 아까 봤던 특정 주파수로 바꿔서 선로에 쫙 흘려보내죠. 열차 밑에는 이걸 감지하는 수신기가 있어서 신호를 딱 잡고요. 마지막으로 열차 안에 있는 제어기가 90km 신호가 들어왔네? 지금 내 속도랑 비교해봐야지 하면서 바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속 역할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선로 옆에 있는 지상 장비는 명령을 내리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달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열차에 달린 장비는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실제로 속도를 조절하는 청자이자 실행자가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그런데 이 속도의 언어에는요, 정말 중요한,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단 하나의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그 황금률은 바로 이겁니다. 열차의 현재 속도는 선로가 보내준 허용 속도보다 반드시 같거나 낮아야 한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강력한 이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인 거죠. 이게 바로 페일세이프, 즉 고장시 안전 원칙인데요. ATC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만약에 기관사가 깜빡 졸거나 실수를 해서 열차가 허용 속도를 탁 넘어버리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위험하다 하고 판단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립니다. 인간의 실수를 기계가 완벽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동곡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브레이크를 그냥 콱 밟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속도에서 저기까지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려면 어떤 힘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까? 이걸 아주 정밀하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계산해서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곡선을 그리면서 감속을 시킨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이 선로와 열차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ATC라는 기술도요, 훨씬 더 큰 열차 제어 기술의 발전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에 불과하거든요. 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는 ATS라고 해서 그냥 정지 신호를 어기면 멈추게만 하는 단순한 장치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배운 ATC가 등장해서 속도까지 제어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엔 ATP라고 해서 제동 방식을 더 똑똑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CBTC라는 아예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구간이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열차랑 기지국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 전체 흐름에서 보면 ATC가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도를 제어하는 데 집중했다면 그 다음엔 앞차와의 거리를 더 정밀하게 받고 이제는 아예 끊임없는 통신 그 자체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속도 코드라는 언어가 이제는 훨씬 더 수다스럽고 상세한 실시간 대화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거대한 철도 시스템에 말하는 법을 가르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도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다른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들은 또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